네, 지도부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 대응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현역 의원 가운데는 홍문표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또 홍 의원은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이거 역시 만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의기관의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논란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진영, 또 8.15 집회의 성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진영에서 홍문표 의원의 참석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또 가야 했고 또 참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행동했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내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집회에 불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눈치 보는 기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 집회 참석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의 과거의 어떤 그 일면처럼 당대표가 지령 같은 걸 내리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논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병훈 의원이 여기 지금 참석한 분들에 대한 제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의 제명 여부를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숱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소병훈 의원이 과연 앞장서서 제명을 얘기했는지 한번 반추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단어로 감정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지령을 내리고 징계를 취하는 듯한 이런 말씀은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니고 김 전 기자가 들었었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한 얘기죠.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과 관련돼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발언, 비판적 언사를 중단하라 했는데 계속했다고 해서 실제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독립된 지가 75년째입니다.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는데 김원웅 회장,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라 이런 호칭 없이 이승만 친일 부역자로 몰아세우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경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논란과 분열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측면에서 광복 회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국권 회복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했었습니다. 그 미국의 2차 대전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이 다 아시겠지만 항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됐는데, 자, 이제 와서 친일 반일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편협하고 정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초대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의 그 건국 역사를 지금 다시 쓰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들고요. 제발 좀 과거로 좀 어떤 장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언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원웅 의원 본인은 그러면 과거가 아름다웠는지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부를 향해서 이념 평양, 진영 중심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국가 원로이신 분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 그 쓴소리를 달게 받는 게 맞겠죠. 자, 백선엽 장군의 장례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념 편향이 있었다, 또 내 편은 옳고 비판 세력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진영 중심의 논리가 현 정권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몇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상대주의와 관용이다. 자, 광복 75주년을 맞는 오늘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또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7월 17일 날 MBC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얘기가 방송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언급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오늘 8월 17일, 물론 어제 한 얘기인데 서울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댔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활용을 했고 불리한 데이터 혹은 논리에 반하는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통계의 취사 선택은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과 바람에 대한 개인 의견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방송에 나와서는 말이죠. 그리고 전세 물량이 지금 19%가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세값 그리고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지 전세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언론 출연은 좀 자제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